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핫트라운 TV입니다. 충격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S&P가 무려 6% 가까이 빠졌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러한 하락이 나왔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 테슬라도 오늘 10%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하지만 핫트라운 TV를 계속해서 시청하시면서 테슬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 오신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하루였을 수도 있어요. 테슬라의 앞으로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자, 미국장 오늘 패닉 셀이 나왔습니다. S&P 500이 무려 6%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 얼마나 지금 시장이 공포감에 휩싸여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려 4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extreme fear, 극도의 공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 1년간의 이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더라도 지금 최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포와 탐욕 수치가 최저치를 보일 때는 좋은 매수 찬스이긴 했어요. 아무튼 얼마나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지 그 수치로 잘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4%대 이하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채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의 유가도 60달러 초반까지 뚝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트럼프 정부가 지금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오늘의 이러한 급락세는 두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자,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지만 중국에는 무려 34%나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중국의 생산 기반 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하락이 컸어요. 애플도 무려 10%대 하락을 보여주었고 나이키는 14.44%나 주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베트남도 46%라는 관세를 맞았는데요. 나이키 신발 제품의 약 절반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상호관세에 가장 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곳이 동남아 지역이라고 했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이 되겠습니다. 제조업이 강한 국가들이 최근 이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제조 시설을 많이 늘렸었죠.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자 먼저 백기를 든 곳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무려 이번에 46%라는 가장 강력한 관세를 받은 곳이기도 한데요. 베트남 서열 2위라고 볼 수 있는 공산당 총비서 토람 총비서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은 이미 미국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할 준비를 완료했으며 미국에도 동일한 조치를 요청한다. 즉 49%의 관세를 0%로 다시 낮춰달라는 소리가 되겠죠. 영국도 트럼프의 관세 인하를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에 대한 당근으로 쇠고기와 생선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겠다. 미국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죠. 기업들의 그 세금도 인하시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백기를 든 곳도 있는데 중국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똑같이 34%의 관세를 10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도 중국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 글로벌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국은 G2로 불리우죠. 이제 고래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래 싸움이 자, 어떻게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극에 달하면서 오늘 주가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건 스탠리 역시 중국이 입는 경제적 타격이 2018에서 2019년의 미중 무역 전쟁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싸움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글로벌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관세 정책을 밀어붙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굉장히 부채가 많은 나라입니다. 1년에 이자로만 나가는 것이 거의 국방부 예산과 맞먹을 정도로 몇백조 원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자들이 다 무역 수지 불균형에서부터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를 깨트리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 이 급진적인 관세 정책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미국이 갚아야 될 이자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의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좋고 미국 경기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금리가 내려가려면 어쨌든 미국 경기 침체 상황이 와야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는데요. 자, 의도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연출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도 트럼프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자, 기자가 오늘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수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날이다. 이게 관세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모든 게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세는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수술 같은 거였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마가를 추구합니다. 미국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걸출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생각을 해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지만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말로가 좋지 않았어요. 임기 끝으로 갈수록 굉장히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연출을 했는데 트럼프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임기 말로 갈수록 미국 경제도 활성화되고 제조업도 살리고 주가도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대통령으로 길이길이 기록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지금 주식시장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포스팅에도 트럼프의 의도를 잘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퍼펙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이 파월의 이 레이트, 늦은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죠. Cut interest rate, Jerome, and stop playing politic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데이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경기 심리 데이터, 소비자 심리 지수, 기대 지수는 굉장히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그러한 선행 지수들이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금일 중국의 보복 관세와 함께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도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이 증시 배경 속에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파월 연준의장은 계속해서 신중론을 고수를 했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라고 지적은 했어요. 하지만 그 영향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이나 인하 등 추가 조치는 보류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화정책의 적절한 방향을 말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론을 고수를 했는데요. 자, 이 말인 즉슨 5월은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시가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시장 참가자들은 미 연준이 하루라도 빨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이 선을 그은 거예요. We don't need to be in a hurry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5월 7일에 다음 FOMC 회의가 있는데 일단 5월 달까지는 홀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이제야 시작이 됐어요. 못해도 한 달간은 또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5월 달에는 금리 인하도 없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증시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어요. 자, 하지만 6월부터는 다르죠. 6월부터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무려 거의 90%를 넘는 상황이에요. 6월달 인하 확률이 올라가자 올해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이 4차례까지도 지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 최근 이 3명의 대통령의 임기 시절 주가 상승률을 보면 트럼프 일기 때가 가장 높았어요. 자, 오바마 때가 52% 상승을 했고 바이든이 51%였습니다. 트럼프는 67%였어요. 역시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에 기업들의 EPS 즉 순이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일기 정부 때도 가장 좋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으니까 트럼프 임기 막판까지는 역시나 미국 증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도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가 오늘 100불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94불에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는 150불에서 90불대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A가 탈 수 있어요. 자, 미래 제조업과 국가 간의 경쟁력은 AI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AI 패권을 가져간 국가가 글로벌 경제라든지 군사력에 있어서 패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강력한 관세 부과를 통해서 또 하나 노리고 있는 점이 바로 미국이 AI 기술 패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벌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안 그래도 제재가 있지만 관세까지 강해지면 중국의 AI 기술 원천적인 기술 발전을 위한 AI 반도체를 사올 수가 없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이 대부분의 AI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AI 기술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막을 알리는 게 바로 이번 6월달 텍사스 오스틴에서 발표될 테슬라의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로보택시 회사는 찐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아트란 TV를 오랫동안 애청해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웨이모라는 기업은 라이다 기술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중국의 AI 기술의 발전은 더디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계 AI 기업들 화웨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테슬라의 방향성을 쫓고 있어요. 비전 기반의 피지컬 AI 기술을 추구를 하고 있지만, 그 기술의 베이스가 될 AI GPU 칩이 부족하다든지, 테슬라와 같이 AI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그 컴퓨팅 파워가 모자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기술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서 중국산 전기차들의 미국 시장 침투를 막고, 그 사이에 테슬라의 피지컬 AI 기술이 더욱더 완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로보택시를 통해서 AI 기술, 피지컬 AI 기술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네 바퀴가 아니라 이 두 발 달린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는 것이죠. 자, 인간처럼 인지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이 올해만 해도 5,000대가 지금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기가 텍사스 공장 내 이미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하기 위한 생산 시설을 갖춰가고 있어요. 올해 그 양산 시설을 통해서 5,000대까지 생산을 해보고 2,000대 정도는 공장에 실전 배치를 해보겠다라고 약속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최근에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죠.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1기 트럼프 정부 때 주가 상승률이 가장 컸어요. 트럼프 정부의 주가 변동성이 빨간색 선으로 나오고 있는데, 변동성은 다른 정부 때보다는 크긴 컸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임기 말에 가면 지금보다는 높은 주가 수준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러한 정부가 적극 밀어주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죠. 6월달 올해 첫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론 머스크 역시 한 6월 정도까지 도시 활동을 어느 정도 맞추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그냥 보고만 받는 총괄하는 역할로 전환이 되고, 6월달에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출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에 좀 더 전념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로보택시 출시 시기가 가까워져 기 때문인지 최근의 모습은 테슬라가 나스닥보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정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오히려 저점을 높이는 듯한 그러한 반등세를 연출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10%대 하락이 있었지만 나스닥보다는 지금 상대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6월 달에 로보택시 나오고 연말에 옵티머스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 테슬라 투자자분들이라면 역시나 테슬라 주식 꽉 붙들어 잡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주식이라는 건 손절하지 않으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의 연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이는 하나의 캔들이 1년을 뜻합니다. 그리고 녹색 캔들은 연초 대비 연말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빨간색은 하락을 의미해요. 자, 보시면 최근 거의 35년 동안 빨간색이 몇 개 없습니다. 녹색이 훨씬 더 많죠. 현재는 연초 대비 지금 주가가 20% 넘게 나스닥이 하락을 했죠. 자, 그러니까 빨간색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초록색을 띌 때가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어쨌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1년을 통틀어 봤을 때는 역시나 수익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뭐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QQQ 나스닥 100 ETF죠. 나스닥에서 가장 유명하고 큰 기업들 100개를 모아놓은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QQQ의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이는 조그마한 하나의 캔들이 한 줄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 RSI 그 보조 지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RSI 보조 지표가 최근 30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RSI 값이 주봉 차트의 RS 값이 30을 보일 때가 최고의 매수 찬스였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시기 때도 이 RSI 30 값에서 저점을 만들고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고요. 2022년 중반에는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죠. 코로나에 따라서 글로벌에 퍼진 그 유동성이 과격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면서 이때는 강력한 긴축 정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1년 내내 크게 빠졌는데 이때도 RSI 30 값이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든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역시나 2년 반마다 오는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반 정도를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추매 찬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테슬라와 같이 앞날이 짱짱한 기업의 비중을 좀 더 실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임기 4년간 가장 강력한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앞으로 4년 미국이 더욱더 위대해지려면 역시나 AI 기술에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고의 기업은 피지컬 AI를 장악한 곳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이 피지컬 AI가 산업, 경제, 그리고 군사에까지 깊숙이 앞으로 4년 동안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테슬라와 애플이 자리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트럼프 임기 4년에 나올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보고 최소 4년은 기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란 TV가 끝까지 함께 할 테니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만들어낸 초거대 AI 세상 함께 그 수익을 누려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